제가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흙 먹고 자랐던 것 같은데 육아템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사면 중요한 시기 놓칠 것만 같고 정말 다 안 사도 됩니다. 100일까지 사용하는 아이템들 추천하는 거를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보다 돈 조금 더 아끼시라고 돌까지 거의 매일 사용했던 찐템들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분유 제조기입니다. 브라비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새벽에 배고파서 깬 아이에게 어두운 가운데 젖병에 눈금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분유를 타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브라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레자와 다르게 미리수를 10단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절이 가능하고요. 부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세척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이상 분유를 제조할 때 브라비 제품을 사용했고요. 편의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유 제조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수 포트기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분유 포트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기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분유 같은 경우에는 40도로 타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분유 포트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젖병입니다. 폐균 젖병을 처음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입구가 넓어서 분유를 타기 용이하다는 점과 세척이 용이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헤겐 젖병을 사용하다가 보통 아이보다 배앓이가 심한 편이었어요. 2단계로 넘어가시기에 저희는 닥터 브라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교용 시스템이 있는 닥터 브라운 제품을 추천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척이 불편하다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이가 배앓이를 극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헤겐 젖병 같은 경우에는 젖병을 다 뗐다고 바로 팔거나 버리시지 마시고요. 입구가 넓다는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간식이나 아니면 죽 같은 거나 이유식을 담아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은 지금에도 헤겐 젖병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탕소독 냄비입니다. 출산 후에 손목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제품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막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젖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냄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젖병 건조대입니다. 마더케이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젖병 소독기에 열풍 건조 기능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뜨거운 열탕 소독을 한 다음에 걸어놓을 공간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있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와 연계되는 제품으로 젖병 집게가 있는데요. 열탕 소독 후에 젖병을 꺼내는 과정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집게가 하나씩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끼리가 장염에 한번 걸렸었어요. 소독 안 한 제품 같은 경우에 열탕 소독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게는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팡 젖병 소독기입니다. 최근에는 비스포크형의 픽셀 같은 젖병 소독기가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유팡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쪽에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젖병을 넣기가 좋게 편하더라고요. 또한 열풍 건조도 같이 되어 있어서 쉽게 설거지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기띠입니다. 저희는 포그네 맥스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이렇게 힙시트 그리고 위에 아기띠 위쪽에 슬링까지 같이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10kg 이상 넘어감에 따라서 언제까지 팔로만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기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을 걸어서 이동하거나 아이를 재울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랑하니에서 나오는 백색 소음기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백색 소음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는 시간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율등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불이 필요할 때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욕조입니다. 아이팜에서 나오는 이 제품과 그리고 말랑하니에서 나오는 이 큰 욕조를 사용했는데요. 아이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 부분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물에 깊숙이 빠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제품으로는 슈너글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말랑하니에서 나오는 이 욕조 제품이었는데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 부피도 많이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펼쳤을 때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안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몸을 헹굴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쪽에 부품을 따로 설치할 수 있어서 같이 동반되어 있는 이 의자 제품을 통해서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밤부베베에서 나오는 목욕 수건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게 비싼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게 구매했었는데요. 3만원, 5만원 너무 비싸. 여기까지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근 1년 넘게 썼는데도 내구성이 엄청 괜찮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건조기 돌리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물기 흡수력도 진짜 좋아요. 기본적으로 밤보베 수건의 내구성은 아주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호구다 라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는 청기저귀입니다. 밤부벨베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좀 쌀쌀할 때 덮어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속삭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청기저귀가 좋은 이유 하나 더는 유모차에 이렇게 덮는 용도로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온습도계입니다. 습도가 낮거나 온도가 낮으면 코막힘이나 잔병치레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방마다 온습도계 하나씩은 비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라비킷에서 나오는 베개입니다. 일명 두상베개라고도 불리죠. 목의 높이도 많이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비킷 자체에서 냉감 패드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커버와 아니면 냉감 소재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해봤지만 이 베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소발맘에서 나오는 기저귀 가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없으면 저희 허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도 워낙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위에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낮 기저귀, 밤 기저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라이 티슈, 그리고 옷가지들을 여기다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방수 패드라던가 아이가 목욕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수건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물티슈 보관함도 있어서 바로바로 꺼내 쓰기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면에는 옷을 걸 수 있는 거리가 되어 있어서 유용한 공간이 또 따로 숨어 있네요. 이거 엄청 사용 잘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완전 추천. 이거 사실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더 쓸 것 같아. 다음으로는 매직캔 휴지통입니다. 기저귀를 지금 버릴 때 사용을 하는데요. 매직캔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차단하는데 워낙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기저귀 가리대 인근한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기저귀를 갈고 바로 뒤로 돌아서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직캔이 꽉 찼을 때 교체하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롤로 지금 비닐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잡아당겨서 아래쪽에 커팅기를 잘라주시고 밑에 부분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매직캔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환품으로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데 사이즈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저귀 가리대 그리고 매직캔, 다음으로 설명드릴 트롤리를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선을 최소화하시는 게 여러 가지 물품을 사용하시는데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트롤리인데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물품들을 많이 넣는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꼭 필요한 물품들만 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자주 사용하게 되는 손수건, 그리고 기본적인 내복, 양말이나 턱바지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트롤리를 더 담아서 사용하는데요. 방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 번거롭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동선에 트롤리를 같이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위에 뚜껑 같은 거를 많이 넣는데요. 무균실에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뚜껑 벗기고서 하니까 편한 것 같아요. 맞아. 다음으로는 브라운에서 나오는 체온계입니다. 병원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체온을 재줄 일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귀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 체온계를 저희는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성인 됐을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비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시브 콧물 흡입기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예약을 해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신생아나 유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성인 돼서까지 팁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인데요. 당근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됐는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땐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불편하진 않을까, 제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더 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기질에 따라 그때그때 주문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막상 키우게 되면 딱 보면 알아요. 친구가 이거 좋대 라고 설명해주면 딱 촉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애기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그 촉이 정확합니다. 우리 아기는 부모들이 더 잘하니까요. 우리 아기가 자라는 집의 환경, 기질, 생활 패턴에 따라 맞는 육아템을 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육아 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